빅튜브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분 부모님이 휴대폰을 교체하다가 카카오톡 인증 과정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아이디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기존 계정 연결이 끊기고 새 아이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지우고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려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부정 사용 패턴으로 감지되었고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휴대폰 교체를 하다가 기존 카톡 내용을 다 날려먹은 적이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고통을 겪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오작동해서 차단한 것을 사람이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면 카카오톡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 돼서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 아이디로 먼저 로그인을 하라는 거죠.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오픈 채팅에서 욕을 하거나 뭐 잘못 같은 것을 하면 사용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용 제한에 걸리게 되면 오픈 채팅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업무를 위한 대화도 불가능하게 되고 영상통화나 대리운전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카카오뱅크에 예금되어 있는 돈마저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청와대 청원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기한 사용 정지를 당하면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소비자 권리 침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비슷한 것을 당했다가 영구 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고객센터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해결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카톡 아이디 정지를 먹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는 SNS를 운영하는 다른 거대 기업들에서도 보입니다. 제 경우는 지금 페이스북에 제 주장이 담긴 글을 못 쓰고 있는데 얼마 전 올렸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글을 썼다 하면 정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수위 높은 글이 아니고 수위 자체가 없는 수준의 글도 그냥 정지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있어서 특정 인물들에게 연속 정지를 먹이고 있다는 추측이 강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고 공통점은 정치 성향입니다. 팩트체크가 확실히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크크크크아라는 5글자를 썼다가 혐오 발언으로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위에서 정지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팩트체크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지를 먹입니다. 이유 없이요. 어디 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없고 해명을 할 창구도 없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면 사용자는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 안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제가 정치 글을 쓰건 안 쓰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사기업이고 사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부당한 이유로 인해 유튜버 활동을 접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떤 유튜버의 경우는 한때 아무 이유 없이 노란 딱지를 다 붙여서 수익 창출을 다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국의 경우는 고객센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문의를 넣어봤자 읽기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똑같은 영상을 올려도 누구는 정지를 먹고 누구는 노딱이 붙고 누구는 괜찮은 그런 평행성도 매우 강합니다. 유튜브도 사기업이 운영하는 게 맞고 더러우면 유튜브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권리가 침해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별개 문제인 거죠. 경쟁자가 없는 공룡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현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기업이면 회사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된다. 만약 그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소비자가 많으면 그런 회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 결국에는 괜찮은 회사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유 경쟁을 가지고 독과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독점 기업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횡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사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경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 자산 100%로 차린 제 치과는 제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치과는 좀 다르지 않나? 뭐 다르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원들한테 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줍니까? 동네 미용실도 100% 원장 돈으로 차린 곳이 많은데 그럼 그냥 편하게 원장과 직원이 알아서 연봉 계약을 하면 되지 왜 임금을 국가가 통제합니까? 사기업이고 원장 자산 100%인데 전태일은 일하기 싫으면 그냥 일 그만두고 딴 일 알아보면 되지 왜 분신을 했고 근로기준법은 왜 바뀌었으며 사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근로기준법을 따릅니까? 상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돈을 어떻게 받을지 사장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신용카드 거부를 할 때 여신금융법 위반이 됩니까?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도 자기가 팔고 싶은 대로 팔면 되고 휴대폰 파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팔면 되지 왜 7일 이내에는 단순 면심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까? 보험 가입할 때 표준 약관은 왜 존재하고 사기업이 차린 서비스에 가입할 때 회사 자체 약관이 있더라도 그게 표준 약관이랑 많이 다르면 그 약관은 왜 무효가 됩니까? 사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잘못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나머지 다른 사기업들도 다 풀어준 상태에서만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이 되는데 그건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이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히 프리하게 다 풀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기업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제를 받는 것처럼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환불을 정확히 해야 하고 한 기업에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할 때 서비스별로 사용 정지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아이디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개별 서비스는 개별로 운영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픈 채팅에서 정지 먹었다고 카카오뱅크를 정상적으로 못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터무니없는 거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고객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고객에게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줄 생각을 해야지 고객센터를 다 틀어막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객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탈퇴도 자유롭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회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때는 사용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구는 정지를 먹고 누구는 괜찮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용자들에게 평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처리한 일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할 것 같지만 오작동도 상당히 많고 딥러닝에 먹이는 데이터들 역시도 편향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은유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어 다들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과 1범되기 vs 카카오톡 아이디 평생 못 만들기. 전자는 서류상 기록으로 남는 거고 후자는 카카오톡으로 하는 메신저뿐 아니라 은행 내비게이션 선물하기 화상통화 그런 종류 다 안 되는 조건입니다. 둘 중 어느 쪽 사람이 더 불편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전자는 법적인 문제고 후자는 단순히 사기업 아이디 하나 못 만드는 것 뿐입니다. 사기업이니까 괜찮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SNS 아이디가 그 사람이 분신처럼 그 사람이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업무를 SNS 아이디로 하기도 하고 본인 인증을 하기도 하며 택시를 부르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화상통화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 수많은 활동들이 사기업의 아이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게 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거나 실제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과한 처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SNS는 사기업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기업이 그런 것처럼 SNS를 관리하는 거대 공룡 기업들 역시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